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또 발굴하게 된 그런 눌림목 종목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와 함께 제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 중에서 아주 큰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하고 지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볼 종목은 세우글로벌 그리고 에너토크, DPC 이렇게 세 종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좌 현황을 좀 볼 텐데 이게 저번 주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보면서 아주 이제 배부르다고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우글로벌이 저희 어떤 주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주 수익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뭐 다른 거는 거의 뭐 제자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세우글로벌에 아주 큰 일이 있었지요. 예, 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간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잘 뭐 횡보하다가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그다음에 조금 약간 과할 정도긴 한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것과 함께 뭐 얘도 꽤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거래량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바닥에서 뭐 횡보 하나 했는데 이날 3월 23일이죠. 이날 큰 일이 있었습니다. 거래량은 없이 하한가를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녀석이 감사 보고서 제출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했는데요. 3월 23일 날 갑자기 풍문이 있다면서 감사 보고서가 뭐 부적정이 나올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부적정 설에 대해서 해명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매매 거래 정지를 시키고 공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정지를 또 한 몇 분 있다가 시켰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조회 공시가 요구되고 그날 저녁에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매출하고 손익 구조가 변한 것도 같이 공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감사 보고서 상에서 이와 같이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적정이 나와야 되는데 아예 답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기에서 존속 불확실성, 그러니까 뭐 장사가 안 돼서 얘가 정말 엉망진창이어서 의견을 거절하느냐, 뭐 그런 거는 미해당이지만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검토 의견이 비적정하다는 등에 대해서는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행이라고 얘기하기까지 좀 그렇지만 감사 보고서상에서 횡령이나 배임 사항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여기에서까지 이렇게 오타가 났는데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기 때문에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재무제표 상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감사 보고서를 보면 감사복을 현재까지 적합한 증거를 제공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뭔가 서류나 혹은 증거 이런 걸 안 냈거나 혹은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적합한 통제 조처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다. 야 니네 다 거짓말이야까지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확인 불능이다. 그러니까 아예 의견을 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의견 거절인 것이죠. 종목 토론방을 이런 걸 잘 믿진 않는데 이런 글이 떴어요. 이거 뭐 진위를 알긴 어렵지만 이런 걸로 이렇게 거짓으로 종목 토론방까지 올리기는 아마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이니 아마 진짜가 아닐까라는 추정을 하면서 이 글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종목 토론방에 올린다는 것 자체는 조금 저도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만 일단 한번 읽어는 보았어요. 그랬더니 재무제표 확인자료 증빙자료의 제출이 미흡하다. 미흡하여 의견이 된 것입니다. 의견 거절이 된 거겠죠. 오타가 좀 많은데요. 확인한 결과? 결과인데 뭐 이런 것 저도 조금 걱정과 심려를 드린 점 이런 것들이 조금 오타가 너무 쓸데없이 많은 것들을 좀 이 글 자체를 믿을 수 있느냐는 어떤 의구심을 들게끔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의 신청서를 내고 개선 기간을 1년 동안 받고 1년 동안 거래 정지가 될 수가 있겠죠. 적극적인 재감사 요청하고
예, 뭐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런 매출 하락, 지속 손실, 배임 분식회가 거짓말이 아니다. 단순히 미비 제출, 미비 제출? 제출 미비인데 이것도. 예.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사실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뭐 이 말을 믿는다면 뭐 상장 폐지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참 모르겠습니다. 주간 차트를 보면은 이게 이전부터 이렇게 횡보를 잘하고 있다가 거래량 들어오면서 올라가고요. 또 거래량 들어오면서 올라가려다가 뭔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진 것이 어떤 감사 보고서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팔고 나간 건지 거래량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올린 것 자체가 팔고 나가려고 그냥 준비한 것인지 뭐 그렇게 얘기를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거래량이 또 너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주주나 이런 분들의 어떤 물량도 빠진 게 없고 말이죠. 참 알기는 어려운데요. 예상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면 뭐 가장 이제 마음 편하게 생각한다고 할까요? 마음을 내려놓는 시나리오로는 예, 현재 재물을 여전히 증명할 수 없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상장 폐지되면 이제 제가 들고 있는 자본금의 3분의 1 정도를 손실하게 되는 큰 어떤 위기 상황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년간 거래 정지 후에 정상화된다 그러면 대선이 끝나 있지 않겠어요? 예, 이건 사실 지금 대선 관련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홍준표 씨 관련 이슈로 움직이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어떤 이걸 관리하는 주체가 있다면 그 주체가 빠져나오지 못했더니 어떻게든 어떻게든 더 물량을 모으든 이슈를 갖다 붙여서 올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 작동하고 있는 이슈로는 움직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점은 단순 회계 실수와 서류 미비? 이걸로 감사 의견을 거절받을 때까지 감사 보고서를 받을 때까지 이걸 준비를 못했다? 예, 이건 조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 음모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단순히 이거를 서류 미비라고 봐야 되나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것은 생각일 뿐이고 일단 3월 31일 날 주주총회를 한다고 하니 거기서 결정나는 사안들 그리고 향후 진행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더 리뷰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에너토크입니다. 이는 이전에 얘도 뭔가 주가를 좀 이렇게 만지작거렸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종목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역시 제가 진위 여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에너토크로 검색을 하니까 그 옆에 구글 같은 데 보면 에너토크 주가 조작 이렇게 아예 연관 검색어가 뜨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언급을 해 봤던 것이고요. 주간 차트를 보면은 5,500원이라는 저항선을 이렇게 거래량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거래량으로 뚫어버렸으니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이상하다. 이러한 검색어가 나오더라라고 확실하게 해놔야겠다. 검색어가 나오더라. 예. 데일리 차트로 보면 거래량이 들어왔었고 또 그 거래량을 거래량으로 넘고 또 거래량으로 넘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아주 뚜렷하게 들어오고 없을 때는 확실하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00원대, 6,000원대 요 사이는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대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왜 올라왔나를 보니까 정확한 이슈를 알 수는 없는데 얘가 이제 원자력 관련 주거든요. 지금 이제 뭔가 정권 교체기에 가까워 오면 정권 교체로 가면 안 되겠죠? 아직 알 수 없으니까. 대선에 이제 가까이 오면서 탈원전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야당 관련주다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이건 너무 좀 과한 해석일 수도 있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든 간에 실제로 거래량과 함께 이런 시세는 나왔고 얘 자체가 원자력과 관련된 그러한 종목이라면 충분히 이러한 식으로 해석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탈원전을 그만하는 그래서 표현하자면 탈원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군요. 이런 어떤 정책 기조의 변화를 기대한다면 정책 관련주로서 이 녀석이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지는 지금 확인이 필요하고요. 지금 너무 떠있죠, 그죠? 거래량으로 계속 한 2주 동안 치고 올라오고 떠있습니다. 주봉상으로 계속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음봉이 좀 확인이 필요하다. 즉 가격이 내려오길 기다려야 된다. 한 뭐 적어도 1주고요. 길면 3주까지는 얘가 그새 가면은 할 말 없음. 근데 그때 뭐 이런 게 나오면 굿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기다려 보자. 목표가는 뭐 여기까지는 만약에 이렇게 돼서 얘가 갈 놈이라면 여기는 물론이거니와 한 10,000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DPC 이라는 녀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주간 차트로 보면은 지금 20,000원에서 고점을 만들었고 뭐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뭐 엄청나게 오른 그런 적이 있죠. 거래량을 붙이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근데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뭔가 일부 물량이 정리됐다라고 얘기하는 충분히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가 하락을 상당히 심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는 일종의 뒤풀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래량은 또 꽤 들어오고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데일리로 보면은 뭔가 이동평균선은 모여있고 이 하락이 주간으로는 되게 짧아 보이지만 꽤 시간이 걸린 것이죠. 한 6개월 전인 것이죠. 그때부터 쭉 빠졌다가 뭔가 거래량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가격을 한층 레벨업 시켜놓고 거래량은 줄고 있는 그러면서 이쪽은 바닥이 확인된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상 시나리오를 보면 이 친구가 지금 움직이는 거는 이제 동남아시아에서의 우버라고 불리는 그랩이 상장을 하겠다라는 즉 뭐 스펙과 합병을 하면서 뭐 미국에 상장을 하겠다 이런 이슈가 지금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DPC라는 녀석은 사실은 얘 본업에서 이제 약간 거리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 회사를 지니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방탄소년단 관련이 나오는 것이고 또 여기서 이런 그랩 관련 이슈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투자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상장이 확정된다 그러면 이제 상장 내지는 뭐 스펙과 합병 그런 거의 일정에 따라서 그게 정말 실현될 때까지의 실현이랄까요? 그러니까 현실화 될 때까지의 어떤 그 시간까지는 또 모멘텀이 추가로 확보가 되는 것이죠. 예시 매매 전략으로는 사실 얘는 조금 지금도 접근할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 감소가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아까 에너토크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에너토크도 확인은 됐지만 좀 더 긴 기간 동안 확인은 안 됐으니까 11,000원대의 지지도 여기서 한번 확인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뭔가 깨고 내려오고 그대로 들어 올렸고 그 다음에 이 각도보다 또 이 각도가 완만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뭐 쏟아지기보다는 가더라도 이렇게 가는 그래서 11,000원대 지지는 확인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구간까지 내려올 때는 일봉상의 음봉마다 20번 사면은 한 적어도 40일에서 한 60일 정도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럼 한 두세 달이죠 그죠? 뭐 충분히 얘가 이런 데를 지금 살 수 있다는 거죠. 얘를 뛰어넘는다고 본다면. 그래서 이러한 매매 전략이 있겠다. 목표가는 이거를 뚫고 사실 여기서 모았으면 여기 가서 내려오는 것도 가능한데요. 저항받는 것까지만 확인할 수도 있는데 뭐 치고 간다는 것까지 저는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까 주봉 차트에서 저 위에서의 물량을 다 처리하지 못했다 라고 본다면 말이죠. 그래서 관심주로 오늘 두 개를 정책 수혜주로 뭐 평가를 할 수도 있는 에너토크 그리고 그랩 상장 관련주로서의 DPC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